2차 윤한 갈등 이후 여권에서 백석도 어렵다는 위기 이론까지 나오자 당정은 화합하며 분위기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00석 낙관론이 거론되자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는데요. 야권 200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동하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이동하겠습니다. 151석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박하게 151석을 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관해서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막판 뒤집기가 통할지 아니면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지. 자, 마지막까지 이번 선거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현재 판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82곳, 민주당이 110곳,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백석도 힘들다라는 위기론이 나온 바 있는데 사실 초반에 분위기 진짜 좋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등판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현재 여권의 상황을 얘기하면 위기감이고 야권의 그 상황을 얘기하면 자신감이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부가 시작되고 한 2년 정도 후에 치르는 선거는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렇게 주목하도록 만들었는데 네. 이종섭 대사 임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공천 끝나자마자 주기환 씨를 민생특보로 임명하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이라든지 또는 정책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선거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감성을 그냥 한마디로 마치 또 송곳으로 자극하듯이 두 군데를 찔러댄 것 같은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정권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좋아서 찍어준 거 아니거든요. 그 조국 사태로 인한 그 원칙과 상식의 종말 이런 것에 반발해가지고 정치인 경력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줬으면 그거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종섭 사태 같은 경우는 아니 상대방 수사는 그렇게 엄청나게 잔인할 정도로 해놓고서 자기 수사는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피의자를 도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줘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정을 갖다 자극을 한 거고 결국은 한동안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그 대통령 그 심판론 이것이 이제 갑자기 다시 떠오르게 된 거고 또 다른 한편 또 의사 파업이거든요. 2,000명 여기서 보면 완전히 그 숫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지금 출구 전략이 없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시 한번 대화하자. 의사들과 대화하자 했지만 그 용산의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2,000명 여기는 우리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자체가 안 되지.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한테 그 학생들 설득하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설득해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게 도대체 뭔 얘기지?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그냥 불을 붙인 거죠.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불을 붙었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 계기와 이제 좀 어떤 작동 방식이랄까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조국혁신당의 등장이라고 봐야 돼요. 3월 1주차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을 나눠먹는 구도였어요. 비례대표를 보면. 그러나 3월 3주차 이후를 보면 덩어리가 더 커졌어요.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전체 파이가 커진 거죠.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 합계를 보면 이전보다 더 커졌고 네.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한 10 내지 15% 가까이. 어디가 들어왔냐? 반윤 비명 유권자가 합류한 거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했던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반윤 비명 성향의 유권자가 뭔가 관망하고 바깥에 있다가 투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응답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거 보수층에서 엄살 떠는 거다. 저들이 드디어 엄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170석, 180석 이런 얘기들 하더니 갑자기 90석도 못할 것 같다고 역결집을 노리고 엄살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반드시 일당을 지켜야 합니다. 김기현 실장님 취재해보시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엄살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나요?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들의 정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거의 죽었다 이런 비명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요. 그리고 그 지난 그 2020년 총선 때 3% 격차로 접전을 벌인 곳이 24곳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3% 이내 그 격차를 보여서 접전을 벌인 곳이 한 60여 곳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위기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산 선대위원장이죠. 서병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건 잘못했다. 앞으로 소통 잘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봐요. 효과는 있다.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고 이거 정권을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임기가 전반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늦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2012년, 16년 총선 가까이 되면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선거 하루 이틀 3일 남기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하는 거는 나름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를 반성합니다.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치 쇄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습니다. 과거에 2004년 총선 때 박근혜 신임 대표가 다니면서 진짜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그때 뭐 소위 언필칭 탄도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양산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래도 선방했었어요. 또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을 보면은 그 눈에 가시 같은 이준석을 끌어안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가 하면은 그 부인과 관련된 일에도 부인도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도 한번 크게, 크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국면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 중에 천사명을 제안한 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천사, 말도 좋잖아요. 천사, 엔젤. 그래서 천사명하고 그다음에 한번 점진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막 감동에 막 그냥 복받칠 것 같아요. 과장하자면.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10여일 내로 한 번쯤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